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정말 차가워졌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상강, 서리가 내리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럴 때는 몸이 쉽게 붓고요. 또 무릎이나 또 어깨에 통증이 좀 심해졌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날씨 탓이라고 그저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진단받고 내 관절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 말씀드릴게요. 반복되는 무릎 통증, 원인과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무료 전화통화 참여해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평소 무릎이나 어깨 통증,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아침 기온이 굉장히 낮아서요. 굉장히 춥고 또 오후 되면 좀 날씨가 따뜻하게 풀리고 이렇게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에 날씨가 차가운 기온이 낮은 아침보다는 오후에 일상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틈틈이 시간 내셔서 관절 스트레칭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적절하게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저희가 해결을 위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무릎이나 어깨 통증,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장님과 관절에 대해 말씀 나눠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우선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 구조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뼈와 인대 그리고 연골이 한 주머니 안에서 관절 주머니 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허벅지뼈와 종아리뼈를 인대가 연결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뼈의 끝단에는 마찰을 줄이기 위한 관절 연골, 부드럽게 해주는 관절 연골이 있고 그리고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골이랑 뼈랑 인대가 한 주머니 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예.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과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 이 두 가지 연골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는 부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초반에 여기서 생기는 연골에 생기는 문제만 잡아주면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관절은 많이 쓰면 닳아져서 퇴행성이 빨리 온다 이렇게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 요즘은 또 나이에 상관없이도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과연 어떤 단계로 진행되길래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배울 때만 해도 정형외과를 배울 때만 해도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65세 이상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가 기준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요. 나이뿐만 아니라 많이 쓰면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쓰거나 한 번에 쓸 때 똑같이 쓰는 것보다 과도하게 많이 쓰거나 이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진료실에서 가장 편하게 쉽게 그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평가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퇴행성 관절염 초기,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중간 단계,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말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대부분 엑스레이에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 단계 환자분들은 엑스레이 상에서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뼈 끝단에 가시가 돋는 골극 현상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엑스레이 검사뿐만 아니라 MRI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어느 부위에 어떤 연골의 손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절한 중간 단계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엑스레이가
그 관절 정렬 상태가 망가지게 되고 아이고. 관절 간격이 없어지게 되고 네네. 뼈가 파괴되면서 굉장히 아주 무섭게 변하는 이런 퇴행성 관절 말기 환자들의 엑스레이가 보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딱 그 빨간색 말기 단계 엑스레이는 딱 봐도 뼈 변형이 굉장히 심한 게 맞습니다. 보이네요. 가능하면 미리미리 전 단계에서부터 또 관리도 하고 치료 받으시면 좋을 텐데요. 원장님, 단계적인 치료 방법, 좀 효과적으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 맞습니다. 방법 달리 있겠죠. 네.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진행 단계를 나누는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단계마다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 초기 환자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치료 없이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그 치료 기간, 통증이 생기는 기간들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네네. 먹는 약 또는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병행하게 되고요.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보다는 진단이 우선이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이 경미한지, 작은지, 예. 아주 많은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아주 경미한 연골 손상이나 또는 무릎에 염증만 진행된 경우에는 대부분 주사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겠고요. 네. MRI 통해서 관절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확인됐는데 그렇게 큰 부위는 아니다. 조절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부위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관절 연골도 손상된 부위를 어느 정도는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단을 통해서 그 손상된 연골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치료, 간단한 치료나 주사 치료 또는 관절경 치료로만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원상복구시킬 수도 있고요. 예. 완전히 찢어진 반월상 연골도 동종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구로 기능을 일정 부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퇴행성 관절을 말기로 진행되는데 이때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네.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수술적인 치료에도 줄기세포 이식술을 병행하기 위해서 휜다리, O자다리를 교정해주는 정렬 상태를 교정해주는 경골 근위부 절골술을 네. 시행할 수도 있고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 부분 치환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 망가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쓸 만큼 쓰다가 나중에 수술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미리미리 비수술 치료법으로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중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시행하는 치료는 역시 주사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가운데 증식 주사 치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증식 주사 치료는 우리 몸의 관절 주머니나 또는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하게 되는 인대 구조, 힘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인대 구조가 손상돼 있을 때 이거를 원래대로 기능을 복구시켜주는 이런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고요. 네. 기본적으로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손상된 인대나 관절 주머니에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키고 그 인위적으로 유발된 염증 그 반응을 통해서 따라오게 되는 재생 반응을 통해서 조직이 재생될 수 있도록 예. 도모해주는 이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대나 힘줄을 보다 튼튼하게 해주는 이제 보다 근본적인 이제 원인 해소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증식 주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외에 뭐 주사니까 간편할 것 같고요. 어떤 장점,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절개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사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본적으로 단순히 염증만 제거하고 증상만 조절하는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손상된 구조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아주 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네. 원칙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예, 예. 한번 치료가 끝나고 나서 증상이 잘 유지되다가 또 재발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치료를 해도 효과를 충분히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 내성 걱정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다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성 걱정 없는 증식주사 치료입니다. 자, 실제로 치료받으신 분의 사례 만나볼 텐데요. 62세면 굉장히 요즘은 젊은 맞습니다. 축에 속하는 우리 어머님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증식주사로 치료가 잘 되셨다고요. 6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환자분이 시술 전에 MRI를 보면 관절 전체에 물이 많이 차 있고 내측 측부인대 주변으로 염증이 심해서 인대가 많이 불안정해서 많이 흔들리고 이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환자분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증상을 조절하는 걸 원하셔서 증식 주사 치료를 이제 선택하셨는데 주사 치료를 4회 정도 시행하고 다시 MRI 검사를 봤을 때에는 내측 측부인대 주변으로 염증이 다 사라지고 와. 인대가 튼튼하게 재생이 되면서 무릎이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증상이 호전된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텐데요. 자, 만약 걷거나 계단 오르실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또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와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75세요. 75세 어머님, 네. 예,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디 아픈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머니? 제가 무릎이요. 네, 2년 전에 네, 반월성, 반월상 용골. 네, 그거라 그래가지고 양쪽에 네, 이렇게 1cm 정도 해가지고. 내시경 치료를 하셨어요, 그죠? 네네. 네, 2년 전에 했는데, 네. 네, 그게 지금 또 이제 얼마 전부터 심해가지고. 그래요. 더 아프기 시작을 하고, 네. 계단도 내려가는 것도 불편하고, 오르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요. 통증이 음,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 내시경 시술 하시고 나서 네. 선생님이 이렇게 환자분 무릎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런 거 혹시 설명 들으신 건 있나요? 네. 어떻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연골이 많이 달고, 나중에 후에는 그거, 인공? 인공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네, 것 그거 같다. 확률이 네. 크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내시경 시술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이 평균적인 그런 코스를 밟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시경 시술을 하시기 전에 네.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 엑스레이에서 다리 정렬 상태가 어떤지, 음, 예, O자 다리인지, 일자 네. 다리인지, X자 다리인지 이런 네. 것들을 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시경 시술을 하시는 게 좋은 건데 보통 요즘은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O자 네. 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찢어진 연골을 다듬어 준다 그러면 네. 목적은 물론 찢어진 연골을 다듬어 준다는 목적만 있었지만 네. 그게 오히려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O자 다리라 그러면 안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건데 네. 그 안쪽에 찢어진 연골을 다듬어 주게 되면 두께가 얇아지니까 관절이 갑자기 더 망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O자 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안쪽에 연골이 찢어진 분들한테는 꼭 시술하고 나서 네. 어머니는 안쪽에 연골이 찢어진 게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더 찢어지지 않도록 다듬어 줬지만 네. O자 다리가 심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하는 치료를 병행하시든지 하시지 않으면 관절염이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꼭 안내를 받으셔야 되고 대부분 선생님들은 요즘 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설명 들으신 것도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서 조금만 더 증상이 심해지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건데 네. 사실은 그게 이제 기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시경 소견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 그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예방을 잘 하지 않으면 네.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치료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내시경 했는데 결국 왜 더 아프지? 이거 괜히 했네. 또 이렇게 수술해야 생각하시는데 되면. 네. 예. 또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수술해야 되나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한계적으로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이런 분들은 관절경 시술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을 수 있으니까 환자와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으시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아, 그래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관절경 시술 하시더라도 어머니 상태가 지금 옷자다리가 있으시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어머니는 관절경 시술 하시고 나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해도 조만간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인공관절 수술이 싫으시면 네. 옷자다리 교정술을 같이 병행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께서 원장님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이 탄식과 한숨이 그냥 이어지시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하실 말씀? 아, 글쎄 아까는 할 말이 많았는데 네. 앞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안 이렇게 나시죠? 또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네. 그래서 주위에서들 시술하기 전에 네. 세 군데를 병원을 왔다 갔다 해봐라 아, 라고 맞아요. 했는데 그거를 제가 안 다니고 네. 그냥 한 군데서 한 게 네.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원장님 그래서 지나간 너무 일을 또 후회해봤자. 그럼요. 그쵸? 어머니 근데 앞으로가. 네, 관절경 시술 안 했으면 더 빨리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낙담하지 마시고 문제는 어머니가 지금 전화 주신 것처럼 치료받을 의지가 있으신 거니까 네네. 벌써 반은 이루신 거고 시작이 반이니까요. 나머지 치료 잘 상의하시면 연세가 75세셔도 이제는 꼭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인공관절 수술이라도 부분 치환술로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주변에 정형외과 선생님, 관절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 꼭 다시 찾으셔서 치료 방법을 꼭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최근에 뭐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네. 네, 그렇다면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릎 전문 네. 선생님 찾으셔서 정밀 네. 검사 받고 그동안 네. 또 치료하셨던 것들도 기록도 첨부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용기 내시고. 그러면 먼저 다닌 병원에서 그 서류를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요즘은 예. 네, 의무 기록은 다 본인이 원하시면 다 복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제 됐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실행에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